네, 오늘장 랭킹 5 시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키워드 놓고 그에 따른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한 번 뵈는 것과 두 번 뵈는 것의 느낌이 다르네요.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섹터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조언도 들어볼게요. 오늘 5가지 이슈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 시장에서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너마저 이렇게 제목을 저희가 달아봤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탑10 안에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급과 연결시켜서 외국인의 매도 전환과 함께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업황에 대한 그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지금 자리에서 봐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을 보이다가 네. 전일이랑 비슷하게 오늘 또 하이닉스랑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동시에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일에 이어서 금일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주된 매도 주체는 외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악화, 전망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반적으로 칩4에 대한 리스크까지 더해졌던 상황에서 이제 그 중소형 반도체 섹터들도 상당히 조정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죠.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에 마이크론에서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관련된 부분 있죠. 반도체법에 대한 보조금 한 52조 원 정도에 대한 것을 이제 시설 투자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론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것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2023년부터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한마디로 저가 메리트의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이라는 시기를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러면 업황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시점은 언제로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나요?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다 네. 발표가 됐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3분기 시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인 한 9월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호재성 뉴스도 있지만 악재가 많이 부각이 돼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독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일 하락폭이 조금 더 크거든요. 이게 비중 때문인가요? 특별하게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쭉 갈리는 걸까요? 오늘 8월 10일 날 Z 시리즈에 대한 발표도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일적인 사업 구성이냐,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이냐 약간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에 대한 수급적인 현황,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을 현금화해서 이제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으로 자금 흐름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적인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셔야죠.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재료가 삼성전자엔 조금 더 많다라고 정리를 저희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Z 플립에 대한 것이 오늘 발표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그렇게 나이스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Z 플립 관련된 그 종목군들도 오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휴대폰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여부가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도 좀 나타날 시기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IT 업종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감내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짧게만 정리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그러면 8월에는 반도체 포함한 이 IT,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까지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달로 저희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PCB 네. 업체들은 올랐어요. 오르다가 지금 다시 한번 눌림을 받고 있고 완전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랑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다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실적 발표를 남기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누름을 이전 6월처럼 굉장히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버틸 수 있을 정도에 대한 하락폭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 이제 조금 장기적인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니면 손절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가지치기 그리고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저희 메모를 해두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대감이라는 단어로 오늘 움직이는 섹터 찾아본다면 사우디 모멘텀 건설주입니다. 위원님, 단독 보도고요, 일단. 네.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만나서 무언가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네옴시티라는 이 키워드가 한 번쯤은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하게 반응이 오는 것에 저희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무게로 저희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옴시티 네. 플러스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사우디 빈살만 왕자에 대한 것을 이제 미팅에 대한 11월 방안에 대한 것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건설 부분 그리고 원전 부분에 대한 섹터가 오늘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셔야죠.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네옴시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대응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대장주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오늘 두 가지 호재를 같이 받은 종목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에 대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지금 저평가 매력도 그리고 향후 성장 동력 플러스 이제 신정부에 대해서 250만 호에 대한 발표까지 감안된다면 지금 현재부터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명중에 귀에 딱 들어오는 그 키워드가 있어서 이 질문 먼저 갈게요. 저희 5월 달에 추천해 주신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네. 지금 오늘 구간에서 8% 전후의 상승세로 46,000원 부근에서 조금 전 확인해 볼 때 움직임 나오고 있었는데요. 당시 부근과 비교했을 때 5,000원 전후에 지금 수익 달성 그리고 저희 목표가가 당시에 5만 원이었는데 그 부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플랜트라는 키워드까지 가진 대형 건설사과인데 저희 어떻게 지금 더 끌고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수익률 챙기신 분들에 대한 박수와 함께 추가적인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전에 사셔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다면 요즘 같은 순환매 장세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을 내보내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조금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는 게 네. 맞다? 이전에 추천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향후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익률적인 면에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이 좀 잘 나고 계신 분들에게 먼저 축하를 좀 드리고요. 그 수익금으로 지금 현재 이제 추가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포트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이면서 중소형주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대형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전엔 주시긴 했지만 지금 비슷하게 역시 현대건설 이외에 키 맞추기가 기대되는 대형주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탄력성 강화되는 중소형주를 지금은 봐도 됩니까? 지금 외인에 네. 대한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성장 흐름,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사업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군 안에서 찾기가 훨씬 더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전히 대형주 그리고 중대형주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더 확대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주 체크를 해봤고요. 약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전력, 설비, 그리고 에너지 대란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가 많이 온 게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전력난을 일단 한 곱이 넘겼다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 대란 키워드는 많이들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위원님, 저희 이 건설주와 이 전력설비 관련주가 좀 맞물리는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거를 그러면은 전력설비에서는 뭘로 잡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 될까요? 저는 전력설비에서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섹터이기도 해요. 현재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수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건설도 있고 원자력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향후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상당량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ESS 프로그램, 한마디로 ESS 장치에 대한 성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이든 그게 태양광이든 신재생이든 간에 에너지 저장에 대한 것이 자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전환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향후 지속적인 가정용 ESS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실적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실적적인 개선 여부도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즘 미국발 이슈로 엮어서 시황이 많이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하원 표결이 12일. 네. 사실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뉴스에 팔아라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지는 약간 아리송하거든요. 네네. 이런 이벤트를 보고서는 단기적 대응은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하심을 추천하실까요? 전일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윗꼬리를 살짝 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일 날 하원에 대한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과거에 추천드렸던 자리, 아니면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은 여유롭게 비중 축소를 하신 다음에 재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신재생 에너지다 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SS 관련 프로그램인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대한 성장성 상당히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좀 맞물리는 부분이 많네요. 다음 조선주 그리고 기자재 쪽을 묶어서 볼 텐데요.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종목군도 한 번 더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잘 가던 종목 중에 하나, 수급이 몰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대란 키워드는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앞에 이야기해 주셨던 신재생과 약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대응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오늘 LNG에 대한 추가 수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K 조선업에 대한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전까지 중국 조선업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최첨단 조선업에 대한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죠.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기자재주 같은 경우에 그 경우들에 대한 상승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걸까요? 사실 조선주의 수주 모멘텀은 저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적이랑 좀 엮이기는 오래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될지, 기자재는 좀 다른가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진 같은 경우도 조선사가 수주를 받은 다음에 엔진사에다가 수주를 다시 한번 넘겨주는 그런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재무제표에 찍히는데 오래 걸리면 3년 정도,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꽤 너무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그게 네. 2, 3년 전에 수주했던 것들이 네. 이제 올해부터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작년까지 조선사들 아니면은 뭐 기자재 회사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지속적인 재무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철강 가격에 대한 조금 눌림 현상까지 감안한다면 매력도가 더욱더 높아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선 기자재 이 키워드까지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 저희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실적도 나와서 맞물려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통신주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톱2, 이 반도체주가 흔들릴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통신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부각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지 이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사실 통신주는 네. 제가 잘 건드릴 그 매매를 잘 하는 그런 종목이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시다. 네, 선호하는 섹터는 아닌데, 통신보다는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SK텔레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대한 성장 안정성, 재무 안정성, 한마디로 실적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카드 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3,300억 정도 규모였던 그것을 이제 한국금융지주 지분으로 교환을 해서 결국 배당 매력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250억 정도에 네. 대한 것이 이제 매력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규모인 거죠. 그러면 네. 당장 실적에 대해서 괜찮다란 증권사의 평가에도 주가의 반응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이 동력에 대한 시장 기대는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현재 상당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네네. 그런 테마들은 그 본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것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렇게 본 사업에 대한 것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자산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것을 피력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움직임이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KT는 좀 다르지 않나요? 최근에 컨텐츠랑도 엮이기도 하고 고점 부근의 탄력이 유난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통신주 말씀하셨던 배당 매력만 있는 KT는 아니지 않나? 요건 딴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KT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추가적인 그 OTT 사업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달성을 시키면서 매력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SK텔레콤이랑 대비했을 때 KT에 대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그래도 다른 섹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자산에 대한 매력, 배당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통신 섹터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5가지 이슈 점검해 봤습니다.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매번 AS 종목이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5개 이슈 가운데 어떤 원픽 고르셨을까요?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고요. 태양광에서 이전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나서 큰 폭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명은 신성 ENG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자립 정책에 대해서 숨은 기업이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향 수주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상반기 실적을 상당히 탄탄하게 잘 채워놨다.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가격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2,800원 잡고요. 손절 가격은 2,2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쪽이 아니라 많이 못 오른 쪽을 조명을 해주실 때는 요즘 이러다가 주저앉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 턴어라운드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그럼 네. 지금은 실적이 아직까지 부진하기 때문에 부각이 못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작년까지 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동사의 그 실적, 태양광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해요.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글로벌 그 태양광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이제 그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들어가서 조금 수익을 챙겨보자. 지금도 매수 가능 영역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신성 ENG 원픽으로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2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